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70세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든다는 사실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70대 어르신들께는 단백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강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단백질이 노년에 주는 5가지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적 기반입니다. 근육, 뼈, 피부, 혈관, 장기 등 모든 조직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30%를 차지하며 피부의 탄력성과 뼈의 강도, 혈관의 유연성을 결정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효소까지 모든 효소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이런 효소들의 활동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셋째, 면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항체, 백혈구, T세포, B세포 등 우리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면역, 세포와 물질들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넷째,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인슐린,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많은 호르몬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단백질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우리의 기분과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단백질 부족이 우울감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되는 이유입니다. 근력이 중요한 이유는, 근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대사기관이자 내분비 기관입니다. 첫째, 근육은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의 80% 이상이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근육은 아미노산 저장고입니다. 우리 몸에 감염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동원해 면역 반응과 회복 과정에 사용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질병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셋째, 근육은 미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미오카인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생체 활성 물질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BDNF라는 미오카인은 뇌신경 성장인자로 작용해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근육은 열 생산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기초대사율의 약 40%가 근육에서 소모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고 체온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근육은 뼈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뼈에 기계적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함께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노화 과정에서 왜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섬유수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신경원이 죽어가고 이에 따라 근섬유도 함께 소실됩니다. 특히 빠른 근섬유인 타입 2 섬유가 먼저 줄어들어 순발력과 폭발적인 힘이 먼저 떨어집니다. 둘째, 단백질 합성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노인에서는 이 반응이 둔화됩니다. 이를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IGF-1 등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반대로 코르티솔 같은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는 증가합니다. 넷째, 염증 상태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것이 근육 단백질 분해를 가속화시킵니다. 다섯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 사용량이 감소하고 이는 근육량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제 단백질이 노년기에 주는 구체적인 효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감소증 예방과 근력 유지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근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진단 기준은 근육량 감소, 근력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입니다. 근육량은 DEXA 스캔이나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으로 측정하는데 팔다리 근육량 지수가 남성에서 7.0kgm 이하, 여성에서 5.4kgm 이하일 때 근육량 감소로 진단합니다. 근력은 악력으로 측정하는데 남성 26kg 이하, 여성 18kg 이하일 때 근력 저하로 봅니다. 또는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시간이 12초 이상 걸릴 때도 근력 저하로 진단합니다. 신체 기능은 보행 속도로 평가하는데 1미즈 이하로 느려지면 신체 기능 저하로 진단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이 모든 지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한데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신호전달 경로인 mTOR을 활성화시킵니다. 류신은 유제품, 육류,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 이상으로 늘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육량이 평균 1.1kg 증가하고 근력이 25%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단백질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면역 세포들의 생존과 증식, 항체의 생산, 사이토카인의 합성 등 모든 면역 반응이 단백질을 원료로 합니다.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은 면역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스트레스나 감염 상황에서 글루타민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없으면 근육에서 글루타민을 뽑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질병 중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중요합니다. 이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서 감염률이 2배 이상 높고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능력도 30% 정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에서는 감기나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에 들어있는 락토페린이나 면역글로불린 같은 성분들은 직접적인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풍부한 아르기닌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일산화질소는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로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들어있는 고품질 단백질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억제합니다. EPA와 DHA 같은 오메가3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2% 감소하고 생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뇌졸중 위험이 18%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피부와 모발 건강입니다. 피부와 모발은 주로 케라틴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들 단백질의 합성이 감소하고 분해가 가속화되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C가 필수적인데 프롤린과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과 함께 작용합니다. 이들 아미노산은 젤라틴, 뼈 국물, 생선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케라틴 합성에는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중요합니다. 시스테인은 계란, 유제품,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연과 철분 같은 미네랄도 케라틴 합성에 필요한데 이들도 단백질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은 피부의 탄력성을 담당하는데 이 역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있어야 합성됩니다. 특히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엘라스틴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서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상처 치유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에서는 피부 탄력도가 유지되고 모발 굵기도 보존됩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끊임없이 오래된 뼈를 분해하고 새로운 뼈를 형성하는 리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뼈 기질의 9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이 뼈의 틀을 만들면 여기에 칼슘과 인산이 결합하여 단단한 뼈를 만듭니다. 집을 지을 때 철근이 골격을 만들고 콘크리트가 채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이들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나 성장인자들도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IGF-1이라는 성장인자는 뼈 형성을 촉진하는데 단백질 섭취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IGF-1 수치가 증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손실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충분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과 권장사항. 이제 실제로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에서 1.6g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최신 권장사항입니다. 70kg인 노인의 경우 하루에 84에서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음식으로 환산하면 계란 811개 정도의 단백질량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 있거나 회복 중인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염, 상처, 수술 후에는 체중 1kg당 1.5에서 2g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기와 분배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화하려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각 끼니마다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밤사이 근육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므로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로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비로 결정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 9가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계란은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으로 가장 우수하고 우유, 육류, 생선도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조합하면 완전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콩과 곡류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소화율이 97%로 가장 높고 우유 단백질도 95%로 높습니다. 생선은 근섬유가 짧아서 소화가 잘 되고 두부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소화율이 높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삶거나 찜, 구이보다는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잘게 다지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생선도 가시를 제거하고 살만 발라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기본은 자연식품이어야 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류신 함량이 높아서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되어 밤사이 근육 분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로는 콩 단백질, 현미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조합하면 아미노산 구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을 신장에서 배출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퓨린 함량이 높은 단백질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내장류, 멸치, 정어리 등은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므로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섬유질 섭취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류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고 효소와 호르몬의 원료가 되며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근력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면역,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의 5가지 효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근감소증 예방, 둘째 면역력 강화, 셋째 심혈관 질환 예방, 넷째 피부와 모발 건강 유지, 다섯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 섭취하시고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하고 필요하면 보충제도 활용하십시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1모, 저녁에 생선 1토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백질을 챙기신다면 80세에도 70세처럼 90세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단백질을 믿고 단백질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